네, 링 밖으로 나간 박치기왕 만나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치기왕 김재원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작할 때 앞으로 이제 박치기할 대상을 고를 것 같습니다.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뭐 기승전 이쪽으로 하나, 하여간 하는 동안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여야 인물 모두 고려해 주시면서 오늘의 박치기 상대, 이번 주의 박치기 상대를 먼저 알아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기승전 이재명 대표가 나오리라고 예측은 했습니다. 예, 땡땡땡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김일 선수가 이렇게 손 올릴 때 땡땡땡 뭐 이렇게 끝나면서 이렇게 하죠. 땡땡 치죠. 예, 그냥 끝났어. 예, 그만 공격하라는 와, 거죠. 그만 공격하라고 막 치고 막 통상적으로 이제 예. 김일 선수는 항상 예. 굉장히 신사였죠. 예. 점잖게 경기를 하는데 보통 악당들이 예. 서로 간에 뭐 흉기 같은 걸 숨겨서 머리를 막 찢어서 피가 많이 나고 예. 그럴 경우에 마지막으로 그 악당을 잡아서 예. 박치기로 한 방에 끝내주는 건데요. 예. 제가 박치기를 해봐도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워낙 질긴 분이라서 한 방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왜 박치기의 상대로 고르셨어요? 저는 최근에 네.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가지고 사실 제가 그 에너지 특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시절에 직접 그 후쿠시마 원전에 다녀왔어요. 예. 거기 가니까 뭐 그 오염 처리수들을 전부 컨테이너 큰 물통에다가 수조에다 넣고 쫙 그냥 그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건 언제 그 비울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조만간 형편이 되면 비우겠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2011년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과학적인 근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의 감정이나 불안감으로 생각하면 방류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도. 예. 정서적으로. 네.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하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 강릉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일본의 오염수가 여기까지 오면 우리 어민 다 망한다.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 그렇죠. 너무 선전선동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그 항의를 하려면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해야죠. 이것은 일본 정부의 어떤 그 주권이라 할까요? 자기들의 통치권의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예.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제가 반론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뭐 해수부 차관이 어디 인터뷰에서 뭐 방류 반대한다고 그 이야기는 봤어요, 어젠가. 근데 해수부 차관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 뭐 총리랄지 대통령이랄지, 뭐 대통령이 조금 그렇다면 총리랄지 이런 분이 그래도 일본에게 그거 아무리 돈 든다고 해양 쓰레기인데 아무리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처리를 해서 그렇게 깨끗하면 국내 어떤 그 일본 내 토양이 하지. 그거는 이웃 국가로서 좀 그렇다라고 성명서라도 한 장 나왔다면 야당에서 저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선전선동을 할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입장 또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오염수가 방류가 되더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 극히 미미하다는 과학적인 그 근거와 또 그동안 여러 그 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가 되나 하면 진짜 우리 이 어민들이나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까지 또는 총리까지 나서서 방류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걸 방류하면 정말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해서 당장에 뭐 비브리오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만약에 좀 창궐한다 이러면 횟집들 전부 문 닫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준 이상의 그 발언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뭐 조금만 잘못 됐을 때 왜 바닷가에 손님들 다 끊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봐요. 예.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치기는 이제 적당히 하셨죠? 네. 예. 국민의힘 사고 당협이 지금 40곳 중에서 33곳,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에 착수를 했고 4군데를 근데 제외를 했는데 이준석, 태영호, 황보승이 그리고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 중에서 이제 이준석의 노원평 그다음에 황보승이 지역구 이것이 가장 좀 눈에 띄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일단 제외한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쨌든 내년 1월 달이 되면 복귀를 하잖아요. 예. 그 복귀가 아니고 당원권을 회복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임명하는 것은 또 그때 가서 또 그 여러 가지 경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두고 보는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 사법의 그 처리를 받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공천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조금 빼놓고 나머지만 선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야당은 꼬리 자르기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리스트가 있다. 정치자금을 받았다. 뭐 녹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오히려 여권은 PK나 TK 지역의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런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비리행위가 있다면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흉흉한 소문에 불과하거든요. 흉흉한 소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나타난 것은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뭐 수사는 앞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설사 그것이 형사처벌을 크게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네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검사 공천설 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그럼 영남 중심의 검사 공천설. 아무래도 영남지방은 당선되기가 좀 쉬운 곳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만 그 공천 과정,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힘든 지역이에요. 경쟁자도 경쟁자지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누구든지 보내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혀 경쟁력이 없는 사람도 그 지역에 가서 경선을 하든지 해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분도 그냥 그 공천권자들이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런 정치가 한 20년 정도 반복돼 왔어요. 제가 처음 2004년도에 국회의원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공천을 여러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검사 출신들이 유능한 인재이든 아니든 그것은 둘째치고 이분들이 당장의 대중적인 그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보낼 때가 마땅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은 또 대중적인 지명도가 약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경상도에 보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피해 의식이 있어서 자꾸 기존 그런- 정치인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위에서 누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나는 꼼짝없이 당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등장하는 것인데 정작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김기현 대표도. 대표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마 실제로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정말 검사들을 한 30명 정도 내보낸다면 그럼 지금까지 그 대표나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검사들을 대량으로 영남 지방에 내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 그분들은 훨씬 더 정보가 많은 분들이니까 예. 나름대로 믿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이 총사령탑이 되어서 선거를 지휘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자꾸 그런 검사공천설이나 뭐 10월, 11월 무슨 뭐 비대위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왜 그러면 뭐 안정적으로 뭐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는 왜 또 나오는 겁니까? 비대위 이야기는? 이제는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그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또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사유로 그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이러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지지율 때문에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봐요. 이제는 뭐 그런 이야기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탄탄하면 그대로 갈 것이다. 네. 예. 지금 국회의원 정수 줄이겠다고 연설했잖아요. 국회에서.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심지어는요. 299명으로 유지하다가 예.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번 그 20대 국회에 한해서 300명으로 그냥 하고 21대는 다시 299명으로 환원한다고 여야가 철석까지 합의하고 예. 그렇게 해서 선거법 개정을 했는데 그 위에 전혀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룹들 또는 예.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선거구 책정위원회. 예,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요. 이분들은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을 해요. 통상적으로. 공론조사에도 그렇게 네. 나왔죠. KBS 공론조사에도. 네. 예.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우리가 이미 30년 가량 비례대표를 운영했는데 운영할 때마다 결국은 그렇게 썩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출받은 국회의원보다 자신들이 전문성을 내세워서 정치를 발전시킨 그런 사례는 저는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번 이번 국회에서도 기억나는 분들은 윤미향 의원이나 김부겸 의원 정도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는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예. 기회만 있으면 민주당이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 뭐 330명이 적당하다. 예. 350명이 적당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정치학자들이 뭐 책상머리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공론조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 사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어떤 국가 전체 국회의원이잖아요. 나라 국제가 들어가잖아요. 나라를 경영하고 같이 운영한다 이게 아니고 지역구의 어떤 그 토호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과 연계돼서 뭐 도로를 닦아준달지 무슨 뭐 예산을 받아온달지 그런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뭐 허투루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많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제가 국회 예. 예결위원장을 지냈는데요. 예. 사실 국회의원끼리의 그 예산 투쟁도 굉장히 중요한 예. 하나의 그 정치 과정이거든요. 예. 제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옛날에 예. 그때 윌다브스키라는 그 미국의 그 학자가 주장하기를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도 예산 투쟁이라고 그렇죠. 말하더라고요. 포크 배럴링 하죠. 예. 예산 투쟁이 정치 과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인데 우리는 그것이 나쁜 그걸 불법 나쁜 걸로 본다.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죠. 좀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그러나 많아서 대부분은 예. 그 국회 내에서도 심사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 하잖아요. 근데 뭐 잘 안 되실 거라고 지금 생각은 하시겠지만 만약에 잘 되거나 또는 뭐 잘 안 돼서 또는 비대로 간다거나 이러면 이게 김기현 체제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상호 조응을 합니까? 우선 민주당이 이 혁신을 하려면 예.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민주당의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예.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돼요. 방탄국회를 만들고 예를 들어 법원에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면 무조건 기각시켜야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불체포 특권의 상황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네. 그러나 막상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그때는 또 이재명을 보호하자라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딸들의 여러 가지 압박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온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민주당이 혁신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끌려 내려오고 나면 민주당은 훨씬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 많이 이재명 그 민주당보다도 월등히 낮아진다면 그때는 또 여러 가지 국민의힘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서 계속 그 돈봉투 사건도 저렇게 끌고 가는데 네. 그러면 우리 당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없을 것이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